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지원 2반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는 국어 책에서 어떤 제목의 글을 읽었죠?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 라는 글을 읽었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사람들이 인간만 지구에서 가장 특별하고 귀한 능력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해서 막 다른 생명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서 되게 막내에 속하는 늦게 등장한 생명체이기도 하고, 또 인간만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 능력이 동물에게서 발견되기도 하므로 우리가 동물을 무조건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할 게 아니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동물에게도 우리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우리 동물들 덕분에 인간이 능력을 갖춘 생명체로 오늘날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간만 대단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동물한테도 종종 발견돼 라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좀 더 무게를 뒀다면, 이번 시간에는 216쪽 그리고 217쪽을 통해서 이 글에 나오는 낱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의 위에 2번의 표를 보면 낱말을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왜 이런 활동을 하냐면요. 자, 여러분이 글을 예를 들어 읽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낱말이 너무 많아. 혹은 알고는 있지만 조금 알쏭달쏭한 낱말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떤 낱말부터 찾아보실 건가요? 물론 시간이 많으면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너무 중간에 찾다가 힘들다거나 하면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낱말은 바로 진짜 처음 보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왜요? 내가 알고는 있지만 알쏭달쏭한 낱말은요, 그 단어가 낱말이 사용된 앞뒤의 문장이나 문단을 읽어보면 대충 어떤 뜻으로 쓰였구나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진짜 처음 보는, 생판 처음 보는 낱말은 그 앞뒤의 문장을 아무리 읽어도 뜻을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낱말이 많을 때는 이렇게 기준을 나누어서 내가 진짜 하나도 모르는 처음 보는 낱말부터 찾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뜻을 나보고 설명하라고 하면은 못하겠는 그 정도의 수준의 낱말을 그 다음에 찾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에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좀 다르게 뜻이 사용되지는 않았을까? 또 다른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궁금한 낱말을 찾습니다. 여기 적어보면 내가 이미 알고는 있는데 다른 뜻을 더 알고 싶은 낱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내가 잘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을 때 뭐부터 찾아야 한다? 당연히 처음 보는 낱말부터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내가 대충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모르는 낱말을 찾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한 다음에는 내가 뜻을 더 알고 싶은 낱말을 찾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건 뭐라고요? 처음 보는 낱말. 왜냐하면 전혀 모르니까. 이 낱말부터 찾아보는데요. 선생님의 의견과 여러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 딴에는 여러분이 처음 봤을 법한 낱말을 적어볼 건데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처음 보는 낱말을 써도 됩니다. 당연히.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대충 들어는 봤지만 뜻을 정확하게 모를 것 같은 낱말을 여기 적어볼 건데요. 선생님의 생각과 다르게 저 이거 잘 아는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써도 돼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낱말을 써도 돼요. 이거는 선생님의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도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바람에 여러분의 의견은 실시간으로 듣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여기에 예시를 쓴 거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여러분이 찾고 싶은 낱말로 대신 적어도 됩니다. 일단 우리는
처음 보는 낱말부터 점검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잘 쓰지 않고 좀 어른이 많이 쓴다거나 우리의 대화보다는 글에 등장한다거나 하는 낱말들을 한번 꼽아봤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엄연히 라는 낱말. 이거는 주로 어른들이 많이 쓰는 낱말인데요. 엄연히, 또 흠씬, 또 숫한, 이런 낱말을 우리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조금 알기 어렵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또 뜻을 정확히 모르는 낱말로는요, 하찮게, 또 포유동물, 진화, 이런 단어는 낱말은 여러분이 대충 의미를 아는 것 같긴 한데 설명해봐 하면은 좀 자신 없어 할 것 같은 그런 낱말들이에요. 한번 적어봅시다. 또 이거는 여러분이 더 알고 싶은 낱말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적어도 돼요. 얼마든지 뜻을 더 알고 싶은 낱말이 있었다면 여기 적어보거나 혹은 여러분 교과서 글, 동물 속의 인간이 보여 글에다 직접 동그라미를 쳐도 됩니다. 이거는 선택 숙제예요. 여러분이 더 뜻 알고 싶었던 낱말을 여기 적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 뭐 종종 이런 낱말 같은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더 뜻을 알고 싶은 낱말 있다면 여기 한번 적어보십시오.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적어도 되니까 다 적은 친구들만 선생님이랑 한번 낱말의 뜻 찾아봅시다. 이렇게 잘 적어봤으면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여기 우리가 나누어서 정리해보았던 낱말 중에서 이 아래 파란색, 하늘색 표 있죠? 여기에서 직접 우리가 모르거나 뜻을 정확히 모르는 알쏭달쏭한 낱말들을 여기에 적고 그 뜻을 짐작도 해보고 사전에서 찾아서 그 뜻을 옮겨 적어보는 활동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낱말을 여기다 다 적으면 좋겠지만 지금 칸이 2개밖에 없죠. 일단 대표적으로 2개만 더 찾아보고 나머지는 학교에 와서 혹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면 좋은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2주 동안은 학교에 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방학하는 날까지 학교에 오기 어렵고 계속 원격 수업을 할 것 같아서 요거는 숙제로 내주지는 않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통합지원 2반에서 공부를 할 거니까 선생님이 학교에 만들어 놓은 단어 정리장에 이 낱말들을 앞으로 계속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 2개부터 찾아보도록 할 건데 뜻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은 해줄 겁니다. 알겠죠? 일단 우리가 뜻을 짐작하기 어려웠던 낱말 어떤 거 있었어요? 요 위에서 정리했던 엄연히, 흠씬, 숫한 있었죠? 엄연히, 흠씬, 숫한 중에서 제일 어려웠을 법한 거 엄연히, 또 흠씬, 또 숫한까지 여기 찾아보고 정확히 뜻을 몰랐던 낱말도 이따가 같이 검색은 해줄 거예요. 일단 여기 밑에 표에는 엄연히, 흠씬, 숫한 3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 엄연히 한번 적어보고 뜻을 짐작하도록 할게요. 엄연히 적어보세요. 사실 이거는 좀 여러분이 짐작하기 많이 어려운 뜻인데 이 엄연이라는 낱말이 어디 사용되었는지 한번 돌아볼게요. 좀 앞쪽에서 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쪽에 있으려나? 여기 찾았다. 212쪽의 2번째 문단. 인간은 엄연히 동물에 속하지요 라는 문장에서 엄연이라는 낱말이 사용됐네요. 한번 뜻을 짐작해 볼게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해요. 동물이 진화해서 동물의 한 종이 진화해서 인간이 된 거죠. 자, 또 그 뒤에 문장을 보면 동물 중에서도 어떤 동물? 포유동물. 우리가 아까 알쏭달쏭하다고 적었던 거 포유동물 뜻이 여기 있네. 포유동물이에요. 왜? 포유동물의 특징은 알 말고 새끼를 낳고요. 또 그 새끼에게 사료나 모이가 아니라 젖을, 자기 몸에서 나온 젖을 먹여서 키우기 때문에 포유동물에 속합니다. 요런 설명에서 엄연이라는 말이 사용됐네요. 엄연이가 무슨 뜻일까? 엄연이라는 말은 맞다라는 의미일까? 틀리다라는 의미일까? 한번 5초 동안 생각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떤 뜻? 맞다라는 쪽이지 않을까? 왜요? 인간이 동물에 속하는 건 맞는 사실이니까 엄연이라는 건 맞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낱말이지 않을까 선생님이 한번 짐작합니다. 인간은 엄연히 동물에 속해요. 그것도 포유동물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 확실할 때, 확실하다라는 의미로 엄연이라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뒤에다 적어 볼게요. 어떻게? 아까 우리 엄연히 쓰기로 했죠. 엄연히 확실하게. 왜요? 인간은 엄연히 동물에 속한다 라고 했으므로 인간은 확실하게 동물, 인간이 동물인 건 맞으니까 맞다라는 걸 좀 확실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은 확실하게 라고 짐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엄연히의 뜻은 확실하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낱말 자체를 모를 때는 어떤 사전에서 검색하죠? 국어사전. 자, 백과사전은 낱말의 뜻보다는 그게 사용되는 예시라던가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을 때 백과사전을 찾는데 엄연이라는 거는 우리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으로 넘어가서 엄연히의 정확한 뜻을 알아볼게요. 자, 엄연히라는 낱말을 검색했는데 일단은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첫 번째 뜻은 사람의 겉모양이나 언어의 의젓하고 점잖게 우리가 짐작한 뜻이랑 전혀 안 맞는 낱말이기 때문에 이 뜻은 아니고 우리가 엄연히, 인간은 엄연히 동물에 속한다. 엄연히를 어떤 걸로 짐작했어요? 맞는 말인데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맞아, 확실히 맞아 라는 뜻으로 짐작했죠. 정확한 뜻은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부인이란 말은 아니야, 부정하는 걸 말해요. 다시 보면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다,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맞다라는 뜻이죠. 아니야가 아니야, 틀리지 않아, 맞다라는 뜻이죠. 어떠한 사실이 맞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즉 확실하게, 분명하게 라고 짐작한 게 맞았네요. 어떤 사실이 그거 아니야, 부정할 수 없게, 부인할 수 없게 뚜렷하게 맞을 때 우리가 그걸 엄연히라는 낱말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엄연히 동물이다. 그건 뭐예요? 인간이 동물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인간이 동물인 게 맞아 라는 뜻이죠. 좀 어렵죠. 엄연이라는 뜻은 뚜렷하게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엄연히 동물에 속하다. 인간은 뚜렷하게, 확실하게, 분명히 동물에 속한다. 인간은 동물인 게 맞다 라는 뜻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국어사전에 옮겨 적어야 하죠. 여기 아까 우리 엄연이라는 낱말 여기 적었죠? 여기에 칸에 다 적을 수 있을 만큼 글씨 작게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적는 낱말의 뜻을 모두 적고요. 혹시 다 적기 어려운 친구는 선생님이 네모칸 친 낱말만 적어주세요. 엄연이의 정확한 뜻은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런 뜻입니다. 자, 엄연이란 말은 뚜렷하게 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여기 빈칸 안에다가 글자 다 적기 어려운 친구들은 뚜렷하게만 적어보세요. 엄연히는 무슨 뜻이라고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엄연히 맞는 말이야. 확실하게 맞는 말이야. 인간은 엄연히 동물이야. 인간은 확실히 동물에 속해.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 여러분은 엄연히 초등학생이에요. 엄연히 어린이에요. 임지원 선생님은 엄연히 어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엄연히 부모님이에요. 어른이에요. 이렇게 맞는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엄연이라는 낱말을 쓰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어려운 엄연이라는 낱말 뜻을 알아봤죠? 어려운 낱말이었어요. 우리 두 번째 낱말은 요것보다는 조금 쉬울 겁니다. 어떤 말 쓰기로 했죠? 흠씬이라는 말 쓰기로 했죠? 흠씬, 여기 빈칸 여기 흠씬이라고 적어봅시다. 흠씬. 자, 흠씬이란 낱말이 이 글에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번 찾아보면 여기 213쪽의 윗부분, 213쪽의 윗부분에 흠씬 두들겨 맞았을 때, 험한 욕을 듣고 흠씬 두들겨 맞았을 때. 자, 여러분, 험한 욕 더하기 두들겨 맞아. 이건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흠씬 두들겨 맞았다는 게 많이 두들겨 맞은 걸지 조금 두들겨 맞은 걸지 여러분이 한번 5초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흠씬 두들겨 맞았어. 이거 많이 맞았다는 뜻일까? 조금 맞았다는 뜻일까? 생각할 시간 5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많이 맞은 것 같죠? 왜요? 요 문장은 아까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어떤 거였냐면 우리 인간보다 바퀴벌레나 다른 동물들이 훨씬 오래 살았어. 그런데 더 적게 산 인간한테 무시당하잖아요. 이게 꼭 어른이 어린이한테 맞는 것처럼 좀 불합리하다, 맞지 않다, 불공평하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 사용됐으니까 흠씬 맞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냥 살짝 맞은 게 아니라 좀 많이 맞았다는 뜻일 것 같죠. 선생님은 짐작한 뜻에다가 많이라고 적어볼래요. 뭐요? 우리가 알고 싶은 낱말 흠씬. 짐작한 뜻은 많이. 왜요? 흠씬 두들겨 맞았다는 건 뭔가 느낌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맞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서 많이라고 짐작을 했고 이거 역시 국어사전에서 그 단어의 낱말의 뜻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전으로 옮겨갈게요. 자, 흠씬을 검색했는데 1, 2, 3번 뜻이 나오죠. 요 중에서 흠씬 두들겨 맞았다 라는 상황에서의 흠씬은 몇 번 뜻일까요? 1, 2, 3번 중에 3번이겠죠. 왜요? 매 따위를 심하게 맞는 모양. 아까 흠씬 두들겨 맞다.
흠씨에 두들겨 맞다라는 상황에서는 매를 맞은 걸 테니까 3번 뜻일 것 같습니다. 너 살펴보면 매 따위를 살짝 맞았다고요? 많이 맞았다고요? 많이, 심하게. 흠씬 맞았다는 건 그냥 살짝 스치거나 실수로 맞은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맞은 걸 흠씬 맞았다고 합니다. 역시 안 좋은 뜻이죠. 그쵸? 요 낱말의 뜻을 우리 국어책에 옮겨 적어볼게요. 자, 다시 흠씨는 무슨 뜻? 매 따위를 심하게 맞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적어보면, 자, 이 칸 안에 다 적을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똑같이 적어보고 다 적기 어려우면 네모, 박스친 낱말만 적어보세요. 매 따위를, 매와 같은 것들을 심하게,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심하게 맞는 모양 이라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매를 심하게 맞는 거, 그러니까 많이 맞는 게 맞죠. 대충 조금 맞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맞는 걸 흠씬 맞았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좋은 게 아니네요. 여러분도 이거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옮겨 적어보세요. 흠씨까지 적어봤습니다. 자, 또 궁금했던, 아까 아예 모르는, 처음 보는 낱말로 꼽았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생각나요? 숫한이었죠. 숫한. 자, 숫한은요, 여기 박스 밑에 여러분이 이렇게 선 이렇게 그어서 하나 더 써보도록 할게요. 숫한. 받침 수 밑에다가 티, 읒 받침입니다. 숫한. 여기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숫한. 자, 숫한이라는 낱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역시 찾아봐야겠죠. 앞쪽으로 넘어가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숫한 어디 나왔냐면, 바로 찾았다. 215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15쪽 마지막 부분. 여기 그 옛날 바닷속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생명은 숱한 멸종의 위기를 넘기고, 동그라미. 요 숱한이 사용된 문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생명이 뭘 넘겼다고요? 멸종의 위기를 넘겼대. 멸종의 위기를 넘겼는데 숱하게 넘겼대. 숱한의 기본형은 참고로 숱하다입니다. 숱하게, 숱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도 역시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문장을 들어보고 이 숱하다의 의미가 둘 중에 어느 쪽인지 한번 여러분이 짐작해 보세요. 숱하게 넘겼다라는 건 많이일까? 적게일까?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바닷속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생명은 숱한 멸종의 위기를 넘기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살아남았어요. 자, 숱하다라는 뜻이 많다의 느낌이었는지 적다의 느낌이었는지,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느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 동안 시작. 5, 4, 3, 2, 1. 숱하다라는 건 많다의 느낌인가요? 적다의 느낌인가요? 많다라는 쪽입니다. 이 문장이 사용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더 좋은데요. 이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마지막 부분에 인간이 지금처럼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거는 인간이 스스로 잘나서 어느 날 뿅 능력이 생긴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살았던 인간의 조상이었던 다른 생명체 덕분이라고 했어요? 생명체 덕분이라고 했죠. 왜요? 인간은 원래 이전에는 또 다른 생명체였겠지만 원숭이와 비슷한 유인원이었다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잖아요. 원숭이랑 비슷한 생김새였는데 허리도 곧게 펴지고 손도 발달하고 손발도 발달하고
시력도 지금처럼 되고 털도 없어져서 지금의 좀 예쁜 피부가 되고 이렇게 원래의 모습이 분명 달랐는데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진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위기를 겪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원숭이보다 인간이 지능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원숭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먹고 살았을 때 자연재해도 겪고 또 다른 생명체로부터 위협을 겪을 때 살아남아야 하니까 똑똑했던 무리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점점 뇌가 발달하고 지금 세대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해서 점점 지금처럼 똑똑하고 손발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경험들이 적지 않고 많아야지만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가 가능해지는 거겠죠. 멸종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에 국어학습지, 두루미 그 관련된 학습지에서 봤듯이 한 생명체 종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를 멸종이라고 해요. 자, 이 말은 만약에 우리의 조상이었던 생명체가 뭔가 어려움이나 위험이 닥쳐왔을 때 남김없이 죽었다면 지금의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그 종류가 다 죽었으니까. 원숭이와 같은 모습의 생명체가 뭔가 예를 들어 다른 종족에 의해 죽임을 당해서 완전히 사라졌다면 인간도 없을 것도,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불을 피워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 죽었다면 지금의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곡식이 겨울에는 나지 않는데 이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방법을 그 옛날의 동물들이었던 인간의 조상이 찾지 못했다면 지금의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지금의 모습을 하기 전까지 수많은 다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숱한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다 넘겼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있는 거야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런 우리가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숱하다라는 게 적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진짜 숱한이라는 단어를 낱말을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보고 정말 많다라는 의미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숱한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기본형 숱하다가 나오고 낱말의 뜻은 뭐래요? 그냥 많다도 아니고 아주 많다래. 아주 많다. 아주 많다. 그러면은 숱한 멸종 위기를 넘겼다라는 건 아주 많은 죽을 뻔한, 단체로 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다라는 뜻이네요. 어때요? 이전에 우리 다른 생명체, 동물이었던 그 생명체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이전에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의 생물체, 생명체들이 죽을 뻔한 위기를 잘 견디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물 짓고 먹이를 구하고 여러분이랑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지구에서 영영 등장하지 않고 동물들만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인간이라고 우쭐대지 말아라. 다른 생명체도 귀하게 여겨라 라고 이 글에서 얘기했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선생님의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요거를 교과서에 옮겨 적어 봅시다. 요 단어 낱말의 뜻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다 적을 수 있을 것까요? 아주 자, 숱한이라는 말을 기본형으로 쓰면 좋겠네요. 숱하다, 많다, 아주 많다. 이렇게 한번 옮겨서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처음 보는 낱말, 잘 모르는 낱말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짐작하고 찾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벌써 수업을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잘 적어봤죠? 자, 그러면요. 요 다음 쪽 217쪽으로 한번 넘어와서
방금 찾은 낱말로 문장을 만들어 보기 활동을 할 텐데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 거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낱말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낱말로 해볼까? 우리가 흠씬, 숱한, 또 뭐였더라? 엄연이었죠. 선생님은 이렇게 문장을 한번 적어볼게요. 초등학교 4학년은 엄연히 어린이입니다. 엄연히가 어떤 뜻이라고요? 뚜렷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라는 뜻이었죠? 초등학교 4학년이면 엄연히 어린이지. 애기 아니지. 어른 아니지. 어린이 맞지.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방금 찾은 숱한, 숱하다라는 말을 한번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이 글과 관련해서 이런 문장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생명을 무시하는 어른들이 숱하게 많다라고 적어 볼게요. 어린이가 잘 모르고 하는 행동도 있지만 어른들 중에서도 생명을 무시하고 아주 동물을 학대하고 그런 어른들이 엄청 많다라는 의미에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낱말의 뜻을 같이 찾아보고 그걸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만들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적어보면 좋습니다. 알겠죠? 천천히 영상을 멈춰놓고 이 문장을 그대로 적어도 되고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봤나요? 선생님이 원래 우리가 찾은 낱말 중에 처음 보는 낱말뿐만 아니라 뜻을 정확히 모르는 낱말도 찾아주기로 했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이 활동을 지금 다 하기는 천천히 다 하기는 어려운데 얼른 빠르게 검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뜻을 정확히 모르는 낱말 중에 한 가지 하찮다는 여기에 있거든요. 하찮다라는 뜻은 여기에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개 낱말 얼른 찾아줄게요. 자, 먼저 하찮다라는 뜻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요. 어떻게 이 글에서 쓰였냐면 다른 생명들을, 동물을 하찮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라는 문장이 쓰였는데 하찮다라는 건 뭐라고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인간이 다른 동물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건 동물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동물을 하찮게 여겨. 동물들을 중요하지 않게 막대해 라는 뜻으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아까 뜻을 정확히 모른다고 했던 낱말 중에 포유동물이 있었어요. 얼른 찾아보면요. 포유동물을 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포유강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르는 말,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국어사전에 검색했는데 모르겠으면 어디서 찾아보자고 했죠? 백과사전에서 찾아보자고 했죠. 백과사전에서. 왜요? 백과사전에서는 이 단순한 낱말의 뜻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예시라던가 사진, 영상 등의 자료가 있으니까 백과사전에 빠르게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했더니 포유류가 나오네요. 자, 확대를 해보면 포유류는 어떤 동물이래요?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 그래서 사람 보고 포유동물이라고 했구나.
자, 이 말은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요. 또 자기 젖을 암컷이 여자가 젖을 직접 먹여서 기르는 동물을 포유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엄마 젖을 먹고 자라고요. 또 관련된 동물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대요? 사자, 고양이, 캥거루, 곰, 너구리, 호랑이, 공룡. 공룡은 아닌데 왜 껴있지? 너구리. 이런 애들은 알을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죠. 또 직접 어미가 아기 시절에 젖을 먹여서 기르는 동물들이죠. 이렇게 백과사전에서 검색하니까 포유동물이 뭔지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었는데 포유동물은 새끼에게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이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쏭달쏭하다고 뜻을 정확히 모르는 낱말로 진화를 꼽았는데요. 사실 이 진화라는 낱말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고 또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글의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략적인 뜻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진화라는 것은 여기 보면 1번 뜻은 1이나 3월달가 점점 발달하여 감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생물이 생명의 기원, 즉 처음 생명이 탄생했을 때부터 점점 변해가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맞는데요. 우리가 방금 아까래요. 자꾸 헷갈리네. 이전 시간에 공부한 글은 과학 쪽의 글이었으니까 이렇게 2번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진화가 뭐라고요? 생명체, 생물이 점점 변해가는 현상. 숱한 멸종 위기를 극복하고 진화했다. 원래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처음 탄생했을 때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점점 변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발달했다. 이런 뜻이겠죠. 진화가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본 포켓몬스터라는 그런 만화에서는요. 태어난 생명체가 한 두세 단계로 이렇게 점점 진화하는 그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여러분이 요즘도 보니까 저학년 친구들이 포켓몬 카드를 보던데 이렇게 진화한다는 건 원래의 모습에서 좀 변한다는 거. 보통은 좋은 쪽으로 변할 때 진화를 한다고 합니다. 옛날 원숭이가 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람처럼 지능도 높고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 또 인간도 점점 더욱 지능이 높아지면서 진화를 하게 돼서 옛날에 못했던 기술들을 지금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걸 보통 진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교과서로 가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216쪽을 주로 공부했고 217쪽에 낱말로 문장 만들기도 했고 아까 다 찾지 못했던 그 중에 뜻을 정확히 모르는 낱말을 방금 선생님이 빠르게 사전에 찾아주었죠. 자, 여러분이 숙제로 하실 일은요. 217쪽의 5번 우리가 공부한 동물 속의 인간이 보여요라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문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생명 앞에서 우쭐할 게 아니라 고맙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라고 글쓴이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은 여전히 아니야. 그래도 인간이 우수해. 라고 생각하는지 아니야. 나는 진짜 다른 생명체한테 고마워. 라고 생각하는지 둘 중 어느 쪽이 여러분 의견에 가까운지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보도록 해요. 여러분의 의견을 여기에 적어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문장 예시를 들어줄 테니까요. 둘 중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인지 선택해서 한 가지만 적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의견. 나는 다른 생명체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왜?
다른 생명체가 열심히 진화를 해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다. 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반대 의견.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인간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자, 한 가지 글자를 더 추가할게. 인간만이. 그래도 인간만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의견은 이 글을 통해 바뀌었는지 똑같은 생각인지 선택해서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만 적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서 선생님이 적어보라고 한 거예요. 다른 생명체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혹은 아니 그래도 나는 인간만 우수하다고 생각하는지 선택해서 적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해결을 하도록 하고 선생님은 이번 시간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영상 되게 길었어요. 그쵸? 영상이 너무 길어서 혹시 수업 시간에 맞춰서 다 보지 못한 친구들은 수업 끝난 뒤에라도 천천히 보고 숙제를 해오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글로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할 거고요. 혹시 숙제하거나 공부하다가 모르는 점이 있으면 클래스팀 혹은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문자로 선생님에게 연락을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만나도록 합시다.